안녕하세요. 여행이 좋아서 여행 얘기를 실컷 해보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여행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여행 떠나고 같이 여행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요즘 좀 많이 힘들잖아요. 저도 여행업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직업 자체가 해외여행 안내원이라서 코로나 시기 2년 반 동안 한 번도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기 시작한 이후로 한 해도 안 거르고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는 직업이었고 했었는데, 와, 이렇게까지 길게 못 타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도 좀 가져보았고,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을 좀 많이 못하고, 제 일을 못하고, 이제 다른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하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그런 기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부터 인생이 늘 행복하고 이랬던 건 아니죠. 뭐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고, 외롭고, 뭐 잘 안 풀릴 때도 있었고 그런 것도 많이 있었지만 또 돌아보면은 그렇게까지 굉장히 고난의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면서 행복감을 진짜 많이 느끼면서 살고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사는 게 행복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사는 게 행복해요.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행복하신 분들은 인생이 뭐 잘 풀리고 인생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를 떠나서 난 사는 거 좋아. 사는 게 행복해. 라고 생각이 든다면 너무 다행이고 부럽고 근데 이제 늘 모든 분들이 또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근데 돌아보면, 나한테도 그런 시간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추억들이 좀 많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좋은 추억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렌체 얘기를 할 텐데, 나중에 혹시나 피렌체가 너무 좋으시고 또 궁금하시고 갔다 왔음에도 또 가고 싶고 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이제 끝까지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구경하는 방법도 있겠구나 아니면은 저렇게 피렌체를 즐겨보는 방법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피렌체를 접했던 거는 미국 영화였던 것 같아요.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고 산드라 블록 나오는 영화였는데 이 영화에 이제 남자 여자 주인공들이 있죠. 뭐 이 내용은 생략하고 마지막에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한테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산드라 블록한테 너 어디로 허니문을 가고 싶냐? 왜냐면 산드라 블록은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나가본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첫 해외여행인 거잖아요. 너 어디로 가고 싶냐고 그랬더니 그녀가 그러죠. 플로렌스라고. 근데 그 플로렌스가 어딜까?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막연했었어요. 플로렌스 어딜까? 진짜 얼마나 좋길래. 그 어디 이탈리아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플로렌스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탈리아에 가서 알고 보니까 피렌체가 플로렌스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렌체는 이탈리아식으로 발음을 한 거고 플로렌스는 영어식으로 발음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 제가 피렌체 여행을 가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3년도 였거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여행사에 운 좋게 취직이 된 걸 수도 있죠. 왜냐면 제 인생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저는 공대를 나오긴 했는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졸업장이나 따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너무너무 후회하는 시간인데 그래도 졸업장이 있었으니까 취직을 할 수도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되돌아간다면 굳이 제가 관심 없는 그 분야에 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아무튼 뭐 운이 좋게 다행히도 뭐 좋게 봐서 저를 이제 뽑아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공항 파트에서 좀 있었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다가 루프트한자라는 독일 항공에서 프로모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행사 직원 대상이었는데 25만 원 플러스 텍스
해서 유럽 왕복권. 대박이죠. 정말 세상에 이런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여행사 직원이라는 그런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저한테는 여행사 직원이라는 조건이 맞았었고, 그리고 유럽 여행을 저도 가보고는 싶었지만 뭐 막연했었죠. 돈도 돈이었고 제가 뭔가가 좀 안 풀리는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잘 안 풀렸었어요. 열심히 돈을 잘 모으기는 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영끌족이 되어 있더라고요. 1999년도부터 제가 주식을 시작을 해서 2000년부터 계속 영끌족이었던 것 같아요. 예, 닷컴 버블 그때 쫄딱 망하고 벌었던 돈 다 날리고 학교 다니면서도 카드를 남발 발급하여 영끌족의 생활을 했죠. 결론적으로는 지금도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튼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학생들 흔하게 가죠. 유럽 배낭여행에 대해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학교 다니면서 유럽 배낭여행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나도 유럽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갈 기회가 없었죠. 그랬는데 우연히 또 그런 조건이 붙어가지고 저도 이제 가게 됐습니다. 드디어 유럽이다. 그래서 유럽을 가고 싶어 하는 동료 둘하고 셋이 떠났는데 저는 여행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의 뭐 반은 뭐 떠나기 전에 그 계획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설레임이 엄청나게 좋았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뭐라 해야 될까 설레이고 막 이런 거는 좀 덜한데 그때만 해도 심했죠. 그래서 배낭책을 사서 그거를 정말 정독을 하다시피 어디를 갈지 막 궁금해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8일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이게 회사를 다니다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가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8일밖에 시간이 없었고 그 안에 갈 수 있는 나라 중에서 제가 두 나라를 선택한 게 스위스하고 이탈리아였습니다. 스위스 쥐리히에 들어가서 루체른 구경하고 인터라켄에 가서 융프라우 올라갔다 오고 스위스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제가 갔던 게 영상에도 나오지만 그 날씨가 그렇게 좋은 날씨가 아니었었어요. 11월이니까 이게 비수기니까 이 사람들이 프로모션을 했었겠죠. 그래서 날씨가 좀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융프라우도 이제 보고 나름대로 스위스도 너무너무 이제 재밌게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스위스가 이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야간 열차를 타고 이탈리아로 넘어옵니다. 이탈리아의 시작은 베네치아였었어요. 베네치아, 물의 도시잖아요. 너무 또 신기하죠. 세상에 이런 도시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진 엄청 찍었죠. 그렇게 하고 피렌체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피렌체에서 피사 갔다가 오고 로마 내려가서 로마에서 아웃하는 그런 일정으로 제가 계획을 짰었는데 제가 피렌체 그 전까지는 여행을 그냥 해맑게 다녔어요. 해맑게 즐겁게 그냥 신기하고 유럽이 이렇구나 뭐 이런 식으로 다녔어요. 그리고 사진 나 좀 찍으라고 나 좀 찍으라고 그래서 우리 셋이 간 중에 제가 사진을 독보적으로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도 하죠. 아무튼 그렇게 즐기면서 했었는데 피렌체 그때 당시에 좀 유행했던 책이 뭐가 있었냐면은 일본 작가의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냉정과 열정 사이. 남자 주인공이 준세이, 여자 주인공이 아오이. 저는 그때 이제 책을 읽고 이제 간 상황이었었는데 마지막에 걔네들이 그 꽃의 마리아 성당, 피렌체의 두오모죠. 그 꽃의 마리아 성당의 쿠폴라, 돔이에요. 그 돔에 올라가서 이렇게 생겼죠. 꽃의 마리아 성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본당, 본당이고 요 위가 이제 쿠폴라, 돔이죠. 그리고 여기 종탑입니다. 그리고 얘는 세례당. 예전에는 성당이 전형적인 이 쓰리 쿠션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성당이 이제 전형적인 성당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본당의 그 돔으로 올라가는 건데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여기가 입구예요. 예, 여기가 입구인데 입장료를 내고 이제 걸어서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없겠죠. 이렇게 뱅글뱅글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얘네들이 마지막에 여기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뭐 재밌게 하는 그런 개구진 성격이어서 나도 이제 나의 아오이를 만나러 갈 거야. 우연히 뭐 여인이 혼자 이렇게 있으면은 말이라도 한번 걸어볼까? 그런 까불이?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좀 힘들어요. 한여름에 올라가시면 정말 좀 힘들 겁니다. 계단참도 없고 이게 좁아가지고 누가 뒤에서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계속 그냥 올라가야 돼. 비켜주기도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이 끝에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공간이 조금씩 작아지면서 안쪽에 이 계단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좀 신기해요. 이거를 또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무튼 제법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올라가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좀 체력이 좋았죠. 저는 그리고 또 업이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계속 업이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딱 올라가는데 이제 거의 올라갈 때쯤 되니까 거기에 이제 서강 같은 게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올라갔는데 그 뭐랄까요? 뭔가 지금 하늘 가까이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 이제 그 빛이 비쳐가지고 딱 밖으로 나간 순간 뭐라 해야 될까? 그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발 아래 이렇게 펼쳐지는 그 피렌체의 전경이 지붕이 대부분 밑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 다 빨간색 요 색깔의 이제 빨간 기와를 만들어 가지고 다 지붕을 했기 때문에 빨간 지붕들이 내 발 아래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 사이사이에 골목길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발상지이고 꽃을 피웠던 곳이죠.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많은 거의 한 천여 년을 수백 년간을 저 골목길이 있었던 거잖아요. 만들어지고 또 집들이 생기고 물론 이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안에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꿨겠죠. 그래도 이 길만은 아마 그 마차 다니던 시절 사람이 그냥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이랬던 시절부터 있었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 같은 경우는 한번 다 엎어져서 다시 지었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많이 지을 수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나라들도 그렇죠. 뭐 유럽도 전쟁을 한번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새로운 이제 버전으로 도시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은 많이 만날 기회가 없었고 그 역사가 주는 그 도시의 매력이라는 거를 여기서 묘하게 기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 골목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겠습니까? 아마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뭐 500년 전에도, 700년 전, 800년 전 사람들도 저 골목길을 지나갔었고, 나도 오늘 지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와, 그 시간, 그 수많은 시간의 연장선상에 나도 함께 하고 있구나. 나도 함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너무너무 그냥 묘했어요. 그리고 그 매력이 너무 다가와서, 그때 그 빨간 지붕들과 골목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전율이 오더라고요. 처음이었죠. 예, 도시를 보고 전율을 느낀다는 자체가 대부분 멋있다, 이쁘다, 뭐 요 정도인데 그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내려와서 다시 관광을 했는데 그 위에서 제가 다짐을 하나 했어요. 피렌체 너라는 도시를 내가 나중에 한번 꼭 와서 꼭 너를 다시 만나고 싶다. 그리고 다른 기분으로, 다른 마음가짐으로 좀 더 너를 알고 와서 너를 이제 즐기고 싶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꼭 다시 올 거다라는 다짐을 하고 이제 내려와서 로마에 가서 또 이렇게 해맑게 보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죠. 시간이 흘러서 또 제가 계속 뭐 영끌족의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좀 힘들었었어요.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저기가 왔어요. 사춘기가.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아주 해맑게 다녔던 애인데, 고등학교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거를 잘 못 느끼고, 지난 케이스였는데, 그 사춘기가 회사를 다니다가, 예, 회사를 다니다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집도 싫고, 한국의 문화도 싫고, 회사에 사람들 막 주쓰고, 막 그런 것도 나는 못하겠고, 그런 여러 가지가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근 4년 만에 드디어, 예, 빛을 청산을 했습니다. 영끌족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4년 만에. 그러니까 좀 허무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결혼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근데 저는 뭐 여자친구를 사귈 만한 여유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가 마음이 여유가 안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한국이 싫었어요.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 가서 좀 살고 싶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그만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왜 그만두냐, 너 가서 뭐, 이 나이에 가서 뭐 어떡할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만사가 다 싫었고, 그때 뭐 통장도 좀 웬만큼 정리하고, 뭐 옷가지들, 뭐, 왜냐하면 안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떠났죠. 그래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었는데, 만 서른에 딱 갔었는데, 1년 뒤에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이 한국을 애국자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다른 영상을 찍게 되면은 거기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아, 결국에는 어느 나라나요? 예, 돈 없으면 별로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또 가족도 되게 좀 그리웠고, 친구도 보고 싶고, 그리고 한국말 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시 생겨서, 그리고 취직을 하고 싶었는데 취직도 잘 안 됐고, 그래서 그 1년 동안의 워킹홀리데이를 끝내고 이제 한국을 다시 그냥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외여행 인솔자를 하게 됐죠. 왜냐면 제가 해외여행 다니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고, 여행사에 있으면서 그 직업에 대해서 이제 알고 나니까 여행도 다니고 돈도 벌고 하는 아주 좋은 직업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했는데 초반에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안 가본 데 가고 이러니까. 근데 일은 일이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도 그 직업에 발을 담그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일은 일이고 나중에는 그냥 돈 버는 수단의 예, 직업으로 생각되기도 하고 이런 시기가 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일을 안 했다면 인생 또 어떻게 변했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들을 갔었고 그 다양한 문화들을 만났었고 그래서 여러모로 좋기는 합니다.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일을 하다가 시기적으로 좀 힘든 시기가 왔어요. 그때는 그런 의미였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뭐 싫다 싫다 이게 아니라 나 뭘 위해서 살까?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네 미래는 어떠길 바라면서 살고 있는 거니?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잖아요. 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맨날 가방 싸가지고 가서 손님들 안내해주고 또 다시 가방 싸가지고 와서 또 며칠 있다가 또 가고 그리고 시차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몸도 너무 안 좋아지고 몸이 안 좋아지는 사인을 계속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었나. 근데 제가 결혼이라도 했었으면은 가장의 이제 책임 뭐 이런 걸로 열심히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돌아다니는 게 마냥 좋았고 혼자 사는 것도 뭐 누구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또 얘기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영끌족의 생활을 또 시작한 거예요. 예, 빚을 다 청산하고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호주에 가서 또 뭐 그런 또 쓸데없는 짓을 또 하다 보니까 결국엔 또 다시 영끌족의 생활을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빚을 갚아 나가고 또 빚을 다 갚은 다음에 돈을 모았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하고 갭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회사 취직을 해서 저만큼에 가 있는데 결혼도 하고 직위 어느 정도 갖고 근데 저는 또다시 밑바닥에서부터 또 차근차근히 또 올라가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나 그냥 여기서 그만두고
하고 잠깐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 왜 브레이크를 걸었냐면요. 그때 제가 꿈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도시,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좋아하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도시에 가서 여행을 단순하게 가서 며칠 훑어보고 뭐 이러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가서 그 문화를 즐겨보고 싶다. 그리고 살면서 천천히 즐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왜 요즘 유행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달 살기 뭐 이런 것처럼 저는 외국의 어떤 도시들, 다양한 문화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을 제가 선택을 해서 거기에 가서 몇 달씩 살아보자.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여기에다 집 사놓고 안정적인 재정 상태가 되면 그때 그래 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늘 꿈은 있었는데 그 안정적인 상태, 재정 상태를 만들어 놓을 때까지는 그 꿈을 잠깐 갖고만 있고 실현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힘들고 막 이러면서 내가 나중에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런데 나중에 재정 상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집도 있고 뭐 그래서 언제든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그 안정감은 있겠지만 내 몸은 이 도시를 즐기고 어떤 나라를 즐기고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하는 그 몸이 될까? 그 정신 상태가 돼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심장이 떨릴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심장이 떨릴 때 여행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리 떨릴 때 가는 게 아니라 심장이 떨릴 때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공감이 안 됐었어, 그 얘기가. 그래서 여기서 잠깐 중단을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먼저 해봐야겠다. 인생이 그냥 나중에 목표를 향해서 하는 그 결과의 삶이 아니라 내 과정도 중요하구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30대, 40대, 50대 그 곳곳에 내 행복감을 심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엔 그만두고 처음으로 갔던 곳이 바로 이 피렌체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방콕에 가서 한 달 정도 살기는 했었는데 그때는 말 그대로 좀 쉬러 간 거였었고 드디어 내가 이제 문화를 즐기면서 떠나고 싶다라고 한 곳이 바로 이 첫 번째 장소 피렌체였었어요. 그래서 그 피렌체에 드디어 제가 세 달을 살러 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드디어 피렌체에 오기까지 시간이 엄청 걸렸네요. 좀 지루했을 수도 있겠지만 라디오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주무실 때 켜놓고 그냥 들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피렌체를 가서 무엇을 하고 지냈기에 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이 피렌체에서의 3개월이었는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피렌체에 가려면 피렌체에 가서 어디서 살아야 될지 를 둘러봐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이제 있게 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자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만큼 있던가 아니면 무비자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냥 무비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까지만 있을 수가 있거든요. 180일 기간 중에 90일까지만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유럽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90일까지만 있겠다라는 식으로 계획을 잡고 그다음 비행기 티켓도 그렇게 그리고 떠납니다. 근데 제가 해외에 가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오래 있으면서 그 여행 버전으로 사는 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 사람처럼 사는 뭔가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야 삶이 좀 지루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날부턴가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외국어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실력은 엄청나게 늘진 않아요. 근데 이거 궁금해. 그냥 궁금해. 저 언어는 어떻게 읽나? 읽는 거부터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나?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건드리는 언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거의 챕터 1에서 머무른 것도 많고 초급 책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도 대부분이죠. 중급 이상 간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탈리아어도 배웠죠. 배우고 나서 갔었는데 가서 이제 어학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어의 표준어가 이제 피렌체 지역에서 나오게
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단테 때문에. 아무튼 그런 얘기는 생략을 하고 이탈리아의 도시들의 대부분이 어학원들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죠.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피렌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칭을 하다가 스콜라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그런 어학원, 여기가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 안 가본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인터넷에 평밖에 없죠. 근데 여기가 좀 좋구나라고 해서 거기로 이제 갔는데, 제가 봐도 사람도 많고 다양하고 커리큘럼도 잘 되어 있고 방과 후 수업 같은 그런 취미 활동 이런 것들도 지원을 좀 많이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집이죠. 집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집을 한번 구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 어렵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그냥 구해야 되니까, 뭐 지금은 에어비앤비 같은 게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잘 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뭐 그런 거 사이트 찾기도 좀 힘들었었고, 예, 그리고 제가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오케이가 안 나는 그런 방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냥 하다가 힘들어 귀찮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학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어학원에 의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좋은 게 뭐냐면은 나중에 피렌체 혹시 가보실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를 잘 들으시면 되는데, 여기 어학원에서 집을 이렇게 대신 구해줘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집들도 있고 아니면 하숙집 같은 거를 해주는데, 저는 하숙집에 있을 생각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대했던 거는 그 애들이 좀 많은 집, 어린이들이 많은 집, 그런 집에 가서 내가 애들도 좀 돌봐주면서 말을, 걔네들은 그냥 100% 그냥 이탈리아어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하고 놀아주면서 이탈리아를 좀 익혀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학교에다가 2주 동안 하숙집을 이제 신청을 해놓고 그 집이 괜찮으면 좀 있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청을 했는데,